안녕하세요. 각각의 이야기가 영혼의 숨결처럼 스며들어 조용히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편안한 곳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에 몸을 맡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 많아도 내 마음은 혼자였어요. 첫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시리게 저렸다. 그 문장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니, 내 것이 되기엔 너무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말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장에게 발견당했다. 어느 늦가을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켜가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웃고 떠들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소음이 내게는 먼 바다의 파도처럼 들렸다. 나는 그 파도 속에 있지 않았다. 나는 파도 밖 유리창 안 혼자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조심스러워졌다. 외로움은 흔한 감정이라고들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하지만 내가 겪는 외로움은 흔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거부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27, 도시 한복판의 작은 원룸에 산다. 직장은 도보로 15분, 슈퍼마켓은 3분, 지하철역은 7분. 모든 것이 가까워서 걸어 다니는 동안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아침엔 출근길, 점심엔 식당, 저녁엔 퇴근길. 하루에 최소 100번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 그런데도 나는 혼자였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미소 짓는다. 상대도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거래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해치지 마. 그 거래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내게 물었다. 주말에 뭐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대답은 간단했다. 집에서 책 읽고 산책하고. 하지만 그 대답을 입에 올리기 전에 나는 이미 수십 번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하면? 혼자라고 하면 어색할까? 요즘 바빠서 쉬는 중이라고 하면? 결국 나는 가장 안전한 대답을 골랐다. 집에서 쉬어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피곤해서. 그게 끝이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모니터로 돌아갔다. 나는 그날도 혼자 점심을 먹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자 퇴근했다. 집에 오면 나는 문을 잠근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천장은 늘 같은 모습이다. 하얗고 약간의 얼룩이 있고 전등이 하나 덜렁거린다. 나는 그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무사히라는 말은 이상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안도감이 드는 걸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없는 상태라는 걸.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상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상태, 아무도 내 부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누워있으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난다. 초등학교 때 나는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선생님은 나를 착한 아이라고 불렀다. 친구들은 나를 얌전한 애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들이 칭찬인지 아니면 나를 멀리하는 신호인지 몰랐다. 점심시간만 되면 나는 혼자 화단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아이들은 뛰놀고 떠들고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다. 가끔 누군가 내게 다가와 같이 먹을래? 라고 물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싫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일부러 더 일찍 도시락을 먹고 교실로 돌아갔다.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했다.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졌다. 나는 모임에 잘 가지 않는다. 친구들의 생일 파티, 동호회, 동문회, 초대받으면 늘 바빠서라고 답한다. 사실은 바쁘지 않다.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어울리지 못할까봐 두렵다. 내가 웃어도 그 웃음이 어색할까봐,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릴까봐. 그래서 나는 혼자 남는다. 혼자 남는 게 익숙해졌다. 익숙함은 때로 안전하다. 하지만 안전함은 때로 외로움을 키운다. 어느 겨울 나는 감기에 걸렸다. 열이 펄펄 나고 목이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밤이 되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 생각은 금세 후회로 바뀌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다녔다. 혼자라는 건 내 선택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이 원망스러운 걸까? 그날 밤 나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놀라서 지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나는 울었다. 울음은 조용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베개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 눈물은 이불을 적셨다.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다음 날 열은 조금 내렸다. 나는 약을 먹고 다시 누웠다.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내가 썼던 일기장이었다. 나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쓰는 건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노트는 달랐다.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만 적혀 있었다. 책에서, 영화에서, 노래에서 건져온 문장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이랬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 문장은 내가 쓴 게 아니었다. 어느 소설 속 주인공의 독백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천천히 노트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문장들이 빼곡했다. 어떤 건 희망적이었고, 어떤 건 슬펐고, 어떤 건 따뜻했다. 나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읽으면서 문득 깨달았다. 내가 혼자 있는 동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이 문장들, 이 글자들, 이 종이들 모두 나와 함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변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돌아왔다. 내가 잊고 있던 나에게로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좋아하는 문장을 적지 않았다. 대신 내 문장을 썼다. 처음엔 어색했다. 오늘은 비가 왔다. 우산을 잊어서 젖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런 문장들. 하지만 쓰다 보니 문장이 길어졌다. 감정이 깊어졌다. 나는 내 이야기를 썼다. 외로웠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쓰면서 알았다. 내가 외로웠던 건 내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걸. 봄이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바다였다. 기차를 타고 3시간, 버스를 타고 1시간. 바닷가 마을은 조용했다. 관광객도 많지 않았다. 나는 민박집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넓었다. 하늘은 높았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발을 물에 담갔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민박집 방에 앉아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나였다. 편지엔 이렇게 적었다. 사랑하는 나에게 너는 혼자여도 괜찮아. 혼자라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완전해. 네가 걷는 길, 네가 보는 풍경, 네가 느끼는 감정, 그 모든 게 너의 일부야. 누군가 너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지 마. 먼저 너를 이해해. 누군가 너를 안아주길 기다리지 마. 먼저 너를 안아줘. 너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네 안에 네가 있으니까. 사랑을 담아. 나. 편지를 다 쓰고 나는 그것을 접어 책갈피로 사용했다. 그 책은 내가 가장 아끼는 소설이었다.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 여름이 되자 나는 다시 일상을 살았다. 회사, 집, 슈퍼마켓, 지하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미소를 거래로 여기지 않았다. 미소는 그냥 미소였다. 나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어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예뻤다. 퇴근길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다. 골목길, 공원, 강변. 걸으면서 나는 나와 대화했다. 오늘 기분 어땠어? 무슨 생각했어? 내일은 뭐 하고 싶어? 대답은 늘 간단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소중했다. 가을이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모임에 갔다. 회사 동료의 생일 파티였다. 나는 케이크를 들고 갔다. 촛불을 끄며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에 맞춰 입을 움직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본다. 하지만 그 혼자는 예전의 혼자와 다르다. 예전의 혼자는 나를 버린 혼자였다. 지금의 혼자는 나를 찾아간 혼자다. 겨울이 돌아왔다. 다시 감기에 걸릴 뻔했지만 이번엔 약을 미리 사놨다. 열이 나려고 하면 나는 따뜻한 차를 끓였다. 꿀을 넣고 레몬을 넣고 생강을 넣었다. 차를 마시며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왔다. 눈은 조용히 내렸다. 나는 담요를 덮고 책을 펼쳤다. 책갈피로 사용한 편지가 보였다. 나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위한 미소였다. 지금 나는 여전히 도시 한복판의 작은 원룸에 산다. 직장은 도보로 15분, 슈퍼마켓은 3분, 지하철역은 7분. 모든 것이 가까워서 걸어 다니는 동안 사람들과 부딪힌다. 아침엔 출근길, 점심엔 식당, 저녁엔 퇴근길. 하루에 최소 100번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 나는 그때마다 미소 짓는다. 상대도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다. 그저 인사다. 안녕,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요. 집에 오면 나는 문을 잠근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약간의 얼룩이 있고 전등이 하나 덜렁거린다. 나는 그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오늘도 잘 지냈다. 잘 지냈다는 말은 이상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따뜻한 걸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사건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가끔 나는 노트를 펼친다. 그 노트엔 이제 내 문장들이 빼곡하다. 어떤 건 희망적이고, 어떤 건 슬프고, 어떤 건
따뜻하다. 나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는다. 읽으면서 나는 나를 안아준다. 조용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 안아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끝은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혼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혼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당신 안에 당신이 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당신을 안아주세요. 조용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고요 속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안녕히 계세요.